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상지대 군사학과 최기일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 모병제를 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공저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아예 징병제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으셨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뭐 입시 입학 업무도 좀 하는데요. 재작년에 전국의 고3 수험생이 36만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국의 4년제 대학의 대입 정원이 4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고3 수험생 36만 중에서도 네.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또 사회에 취업을 해서 또 진출한 친구도 있고 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36만도 사실은 온전히 다 대학에 입학할 자원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죠.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전국의 지방의 사립대들은 입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뭐 벚꽃 피고 지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순서 없이 망한다. 랜덤입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엄청난 위기감이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징병제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60만 군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50만이 깨졌다면서요. 45만까지 네.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병제를 하면 미국처럼 직업군인만으로 과연 대한민국 국군을 유지할 수 있는가? 혹시 계산을 좀 해보셨을까요? 군인이 직업군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자원 입대하고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병역제도인데요. 예. 병역제도를 크게 보면 예. 모병제와 징병제입니다. 근데 또 잘못된 내용이 우리나라는 모병제를 도입한 사실이 없고 모병제를 도입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1950년까지 우리는 모병제를 시행했어요. 그러다가 1951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현행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징병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모병제 도입해서 모병제로 운영이 됐어요. 이미 45년부터 51년 1월까지. 그러다가 5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병역법 개정으로 이제 징병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과거에는 징병제를 하다가 지금은 모병제로 바뀌었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미국이 모병제를 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직모 혼합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평시에는 모병제고 전시에는 징병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슈화 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적 모병제. 네. 지금 현 새 정부 들어서서 당시 대선 때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부분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네네. 근데 이것도 일반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는 거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합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병의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육해공군 상군 체제잖아요. 네. 지금 이제 해병대도 있지만 예. 근데 육군을 제외하고 해공군 해병대는 이미 모병제를 하고 있어요. 지원해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오해와 진실?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모병제로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징병제 인력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직장이 되는 거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면 만족하는 수준으로 직업군의로 들어올 것인가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은 제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시대, 앞으로 더 급격한 인구 감소를 직면할 것인데 네. 앞으로 징병제가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고 여쭤본다면 점점 떨어지겠죠. 유지가 어렵다고 답변하시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상식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제가 망상적 수준이고 망상적 사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정도 얘기 안 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40만 깨지고 35만 깨지고 이럴 텐데. 아니 모병제를 그러니까 징병제를 현행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예. 징병제 유지가 가장 이상적인데 징병제 유지가 하고 싶다고 유지가 될 일이냐는 거예요. 자, 지난해 신생아수 21만. 그쵸. 근데 이 자원이 앞으로 10수년 뒤에, 앞으로 16년, 17년 뒤에는 군대를 가셔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21만 중에도 남아 출생자 수는 불과 11만밖에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이 당장 10수년 내에 닥칠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현행 45만? 지금 벌써
지금 50만 원을 군을 유지하고 싶지만 지금 45만도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붕괴가 이제 더 가속화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역제도에 대해서 그럼 또 필수다.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시대가 바뀌어서 예. 과거에 병력수로 전쟁과 전투의 승패가 갈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 예, 전쟁 그렇죠, 양상이 그렇죠. 바뀌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아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게 자 현행 징병제 육군 기준 18개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군이 20개월 근데 해병대는 18개월이에요. 모병을 하고 있는데도 아 해병대가 18개월이요? 해병대는 좀 힘드니까 굉장히 그런데 짧은데? 해병대는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사실 해병대는 우리가 특수부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행 병역법상 만 18세 이상 건장한 예. 남성분들이 신체 등이 1에서 3급까지 받으시면 뭐 4급도 공익근무원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현역 가겠다 그러면 4급도 입영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만 18세 이상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의무 복무를 하는데 네. 북한은 만 17세부터 입영을 해서 최소 10년 의무 복무를 합니다. 근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면 13년을 복무하도록 돼 있어요. 더 길어요? 네, 북한은 그래요. 어. 근데 북한은 애당초 그런 의미가 없죠. 애당초 뭐 북한은 그냥,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라 예. 어떤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쵸. 뭘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없으니까 애당초 선택이 박탈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징병제 상태에서 모병을 확대함으로써 네. 이러한 병력 급감 현상을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모병을 확대할 때 모병으로 어떻게 유인이 될 거냐 예. 그리고 어떻게 유인이 잘 될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또 사회적 합의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어떤 보수나 그다음에 처우나 그런 복무 여건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을 조금 조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현행 징병제 유지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됐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현행 징병제에 부족한 징병을 메꾸기 위한 모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인데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도 희망하면 재입대 시켜주겠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임기제 부사관 제도로 가는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숙련병을 임기제 부사관으로 해서 또 확보하는 방법. 전문용어로 그다음에 전문 말뚝. 특기병, 예. 말뚝. 말뚝. 그게 전문 용어로 말뚝. 말뚝인가요? 예. 네. 말뚝.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문 특기병 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정치권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안이 하나 발의됐는데요. 이제 여성도 일반 징병, 사병으로 징병. 어.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그런 법안을 입법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징병 얘기가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뭔가 그냥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진짜 하자는 글쎄, 겁니까? 그 이제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제일 먼저 입법 취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 입법 취지를 보면 저도 공감은 돼요. 뭐냐면 여성의 인권 신장과 예. 현행 병력 구조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를 이제 남녀 평등 차원에서 그래서 여성도 일단 이런 문호를 개방해주고 네. 뭐 가고 안 가고는 둘째 치더라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주는 것은 어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어떤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그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댓글 이제 어질어질한데 교수님에 대한 건 아니고 네.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딸이 셋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럼 여성은 군대를 못 가냐? 갈 수 있잖아요. 지원을 하면 여성도 부사관이 될 수 있고 장교가 부사관과 될 수 있고 장교와 군무원으로 가죠. 예, 군무원도 갈 수 네.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징병제라고 하면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확하게는 예. 여성 징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여성도 예. 희망을 하면 예. 병사로 입대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열어준 법이에요.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니라 병사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징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 징병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잠깐만요. 네. 일단 이제 그 기사 헤드라인 여성 징병제 이렇게 돼서 조금 헷갈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이제 기자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아. 끌기 위해서 여성 징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성 징병은 아니다. 잠시만요. 왜냐하면 여성 징집이 아니기 요 하나만 더 때문에.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여성도 부사관이 될 수 있고 장교가 될 수 있는데 일반 장병이면 월급이 뭐 부사관보다 훨씬 적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병장 월급 205만 원. 병정 월급이 205만 원이나 돼요? 네. 부사관이랑 그래서 별 차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진행자분은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 국민학교 월급 한- 다니다가 초등학교 바뀌셨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개도국일 때 태어났고 네. 네, 우리 삼촌 아버지 시대는 이제 후진국일 때 태어나신 거고 예. 지금의 MZ 세대들은 선진국 세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병장 월급 2만 몇천 원이던 시절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병장 아. 월급 205만 원 시대가 왔는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 처우나 보수도 그렇지만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 2등병으로 군입대를 했어요. 예. 그럼 생활관 어떻게 쓰죠? 지금 노르웨이 필요하죠. 같은 북유럽은 어. 남녀가 같은 한 생활관에서 같이 샤워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남녀 군인이 같이 생활한다라는 그 유튜브 썸네일 보고 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노르웨이는 같은 그러니까 내무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린 병영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는 좀 개방적인 국가니까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분리할 거냐. 네. 그다음에 부대 내 그런 영내 숙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줄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여성의 병사로 입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호를 열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인이 되고 얼마나 또 모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잘 되게끔 그런 제도나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좀 부족했다라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나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한 5년 전에도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현행 지금의 징병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상이 되니까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한 게 앞으로 장차 10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시더라도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가도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시더라도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앞으로의 병력 부족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최기일 교수 여성도 군대 가야 할 수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날에 보니까 수도를 빼요. 그러니까 여성도 군대 뭐 이런 가야 식으로 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제목 칸이 모자라서 신문 지면이 모자라서 막 이렇게 핑계 댑니다. 데스크에서 시켜서 그랬어요. 이래요. 보통.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요즘에는 사람 냄새 나는데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조회수 그냥 때문에 그래요. 당해주세요 조회수. 이러더라고요. 조회수 그냥. 때문에 네. 그래. 오늘 썸네일은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 최기 1 이렇게. 큰일 납니까? 지금 벌써 막 어지러질하네요. 제가 농담입니다. 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성이 비전투 요원으로 가야 전투 요원으로 가면은 뭔가 이제 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가 뭐 로봇 드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차세대 그러니까 무인 무기 체계는 오히려 여성들이 정밀하게 어디 센터에 관제센에 딱 모여 앉아가지고 정밀하게 드론 조정하는 이런 거는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미국의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미국의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네이비실 아직도 이제 금녀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비실 들어오고 싶으면 여성도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체력 기준을 여성이 통과를 못해요, 훈련을. 그래서 아직도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투능력이 떨어지고 뭐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드론이나 이런 무인 무기 체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군 내에도 다양한 군수 지원이나 또는 행정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남성분들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가능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게 병역법상에는 병역의 의무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분들에게 지어진다라고 하지만 예. 병역법의 상위인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로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사시 전시 상황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전시 근로대가 편성돼요. 그래서 전시 근로대라는 거는 이제 무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렇죠. 이제 다양한 그런 뭐 무기를 만들든 이런 뭐 보급품 다양한 보급을 나르든, 하든 또는 다른 기타 행정 업무 등 어떤 아니 과거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그렇죠. 영국 런던에 막 공습을 받고 그다음에 미국도 세계 전쟁에 참전할 때
그 자국 내 본토에 있었던 여성분들 국민들 뭐 했어요? 일해주고. 다 군수공장 가서 다 그쵸, 거기서 그쵸. 포탄 만들고 한 거 어. 아닙니까? 아. 전투기 만들고. 그게 국방의 의무다 그게. 하지만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 즉 징집은 남성에게만 한정돼 있으니 과거에 이미 2번이나 헌법세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거쳤고 여성 징병?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미 지난 과거 2번의 헌법소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 합의와 중지를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여성 징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여성 징병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가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런 경우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여성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한 이런 운영 조작이나 또는 섬세하고도 세밀한 그런 행정 업무 등이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해서 요거는 사회적 합의도 더 필요하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또 연구가 또 근데 필요해 이제 보입니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사실은 우리가 병역제도로서 모병이냐 징병이냐 그리고 모병이 어떻게 확대되고 모병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제 예비군 제도와 동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보면 북한도 일주일 안에 500만 정도의 예비군을 그 동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전쟁이 만약 벌어지면 수일 내 우리도 400만에 가까운 예비군을 우리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총력전이라고. 네.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다 총동원해야 된다고. 예. 예비군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수준을 고도화하고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동원 제도와 예비군 제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군복을 입고 군대를 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어떤 사회적 예우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군대 가도 사회에서 내가 기업에 취업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못지않게 그런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 현실화돼야 된다. 그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애국자들을 또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디 휴게소에서 군인들 뭐 커피값 대신 내준 아저씨들 뭐 이런 아주 이야기, 훈훈한 미담이. 이야기. 네. 저도 어디선가 군인 여러분을 만나면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오늘은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이자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인 최기일 교수님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